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편과는 3번의 봄을 함께 보내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다툼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마음이 다쳐 며칠 동안 말을 안 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마저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우리 두 사람은 마음을 굳히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는데 바로 시어머님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실제로 제게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표정이 어딘가 굳어있고 말끝마다 날이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싶어서 애써 넘겼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긴장한 나머지 괜히 민감하게 구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시어머님이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거든요. 학벌도 집안도 외모도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솔직히 네가 봐도 좀 염치 없는 거 아니니? 단호하게 뱉으신 그 한마디에 머리가 멍해졌고 순식간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렇게까지 부족한 사람인가 싶어 입술이 굳고 말문이 막혀버렸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진 시어머님의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냐고. 순간 저런 애라는 말이 또렷하게 귀에 박혔는데요. 남편이 참지 않고 버럭 외쳤습니다. 엄마, 사람 면전에 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할 말 했어?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러겠어. 이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 그 말에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남편이 방방 뛰고 있다 보니 꾹 참았습니다. 그쯤에서 끝났다면 정말 다행이었겠지만 시어머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 부모님까지 언급하며 상처를 더 깊게 파헤쳤거든요. 시어머님과 시아버님 두 분 다 대학을 나오신 걸 은근히 자랑하며 우리 부모님이 고졸이란 이유로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대학까지 나왔는데 니네 부모는 고졸이라면서. 그러니 수준이 안 맞잖아. 내 소원이 사돈이랑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일상을 나누는 거였는데 앞으로 만나서 식사를 해도 대화가 안 통할 거 아니야. 하필이면 그런 집안이랑 엮일 게 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더니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밤낮 없이 일하시며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한 번도 불평 없이 뒷바라지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하며 우리 남매를 키워오셨는데 단지 학벌이 고졸이란 이유 하나로 그 모든 세월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인생이 하찮게 치부되는 것 같아 억장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성실히 살아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물론 남편이 미친 사람처럼 시어머님에게 소리치며 화를 냈지만 과연 이런 결혼을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과 함께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가며 마음속에서 용기가 조금씩 꺾여가는 게 느껴졌어요. 과연 이 결혼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다짐했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고 숨쉬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가만히 지켜보던 남편이 어느 날 조심스레 제 손을 꼭 잡았는데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따뜻한 온기에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엄마는 안 보고 살아도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 앞으로 절대 상처받지 않게 할게. 제발 부탁해.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 속에 차갑게 식어가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는 걸 느꼈으니까요. 저 또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 보니 남편 말에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뜻을 거슬러야 한다는 것에 남편 또한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망설임 없이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남편이 무릎까지 꿇으며 간절하게 제 손을 붙잡는 모습에 결국 저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으니까요. 뜨겁게 잡은 그 손에서 이 사람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결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손을 꼭 잡은 우리는 다시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겼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보니 깜짝 놀랐는데요. 남편 역시 복잡한 심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당황스러움과 걱정, 그리고 책임감이 한꺼번에 얽힌 듯한 표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남편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미룰 수 없어. 되도록 빨리 결혼하자. 그 한마디에 남편의 결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더욱더 결혼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아이까지 생긴 상황이니 더는 시간을 끌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서둘러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예식장에서도 시어머님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굳게 담은 입술, 노려보는 듯한 시선, 온몸에 분노가 가득 차오른 모습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체면 때문에 겨우 참고 있는 것 같았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그 순간까지도 시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속이 쓰리고 마음 한편이 씁쓸했지만 다행히 남편이 꿋꿋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단단한 손길이 제게 힘이 되어 주었고 그 덕분에 겨우 마음을 붙들 수 있었어요.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역시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고 나면 시어머님이 조금은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차츰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시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으니까요. 남편은 시댁과 연을 끊고 살자고 했지만 그건 남편에게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에 제 나름대로 적어도 노력이라는 걸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순진한 착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기대와는 달리 시어머님의 날선 태도는 오히려 더 거세졌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결혼이 시어머님의 마음에 불을 지핀 듯 독설이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어느 날에는 대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야. 니들 둘만 쪼면 다 끝인 줄 알아? 결혼식은 올렸지만 나는 너를 며느리로 절대 인정 못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혼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 말투와 시선에 숨이 턱 막혔거든요. 결국 속으로만 꾹꾹 눌러 삼키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 애초에 없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 딱 잘라 말하자 시어머님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는데요. 평소 조용하던 제가 갑자기 방귀를 들자 화가 치밀어 오른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당장이라도 큰 소리를 쏟아낼 기세였습니다. 마치 화염이 번지듯 시어머님의 분노가 온몸으로 퍼져가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분위기가 험악하게 흐르려던 순간 시댁 식구들이 나서졌습니다. 시아버님이 툭 내뱉듯 말을 꺼냈어요. 둘이 좋으면 됐지. 뭘 그렇게 난리야. 곧이어 신우이도 맞장구 치며 말했어요. 내 말이 오빠랑 언니가 좋으면 그걸로 된 거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자 아주버니까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니까 재수 씨한테 잘하세요. 엄마가 계속 그러면 엄마만 손해예요. 솔직히 시댁 가족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그토록 독서를 쏟아내는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만큼은 저를 감싸주었으니까요. 그 따뜻한 지지 덕분에 무너지려던 마음을 겨우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의 독설은 여전했고 결국 남편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이러다가 뱃속에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본가에 가지 말자. 우리가 안 가도 신경 안 쓸 거야. 그럼 어머님이 더욱 화내실 것 같은데. 자기 몸이 먼저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엄마 전화번호 차단하고 연락도 받지 마. 그렇게 우리는 숨소리 하나까지도 신경 쓰며 조심스럽게 생활했어요. 하지만 애써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끝내 그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말로만 듣던 유산이라는 것이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까맣게 변하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옆에 있던 남편도 끝내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남편이 그렇게 소리내어 울던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아무리 시어머님께 험한 말을 들어도 꿋꿋하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주저앉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끝없이 흐느끼는 남편의 모습이 제 가슴을 또 한 번 후벼 팠습니다. 사실 저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꼈기에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버거워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 몸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애썼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텨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온기만 의지하며 지내는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슬픔과 절망을 기회로 삼으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집에 찾아왔는데요. 설마 그 상황에 막말을 할까 싶어 남편이 문을 열어줬지만 우리 부부가 슬픔에 잠겨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위로 한마디 건네는 대신 오히려 한껏 들뜬 듯한 얼굴로 믿어지지 않는 말을 꺼냈어요. 니들 혼인신고 했니? 당연히 했죠. 근데 그걸 왜 물어요? 뭐? 했어? 뭐 한다고 혼인신고를 그렇게 일찍 했어? 임신했으니까 바로 했죠. 애 낳고 해도 되는구만.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빨리 해.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나저나 혼인신고하고 몇 달 살지도 않았잖니. 요즘 그런 게 흠이 되지도 않아. 여자나 흠이 되는 거지. 남자한테는 그게 뭐가 흠이겠어. 엄마,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무슨 말은 뭐가 무슨 말이야.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그 말이지. 이젠 애도 없겠다. 그냥 각자 갈 길 가도록 해. 딱 보니까 니들은 인연이 아닌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유산이 될 리가 있겠어.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빨리 정리할 생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유산을 하고 절망에 빠진 며느리에게 하늘이 준 기회라니요. 그 말이 얼마나 가혹하고 참혹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답니다. 남편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사람 맞아요? 엄마 진짜 천벌 받을 거예요. 그만 나가세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순간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는데요. 차갑게 식어가는 눈동자 속에서 시어머님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시어머님의 잔인한 말까지 더해지니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남편이 확실히 깨달은 듯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은 시어머님과의 인연을 그 어떤 미련도 없이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남편이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음을 바꿀 거라 생각했는데요. 시어머님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확고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처부터 정리하더니 결국에는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마치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처럼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나중에 시누이를 통해 들었는데 우리와 연락이 안 되자 시어머님이 전화기를 부여잡고 엄청나게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놈이 부모랑 연을 끊어? 네가 인간이야? 둘이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야.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분통을 터뜨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굳게 닫힌 문을 끝까지 지켰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의 결심이 정말 단단하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시어머님과의 인연을 끊은 지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시어머님 몰래 시댁 가족들과는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누이가 다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언니, 큰오빠 곧 결혼한대요. 이모가 주선했다는데 여자 쪽이 엄청 고학력에 부자래요. 그래서 엄마가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그래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며느리감이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언니랑 작은 오빠도 결혼식에 참석은 할 거죠? 우선 그이랑 상의해 볼게요. 아가씨 소식 전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근데 저도 그냥 들은 얘긴데 그런 조건의 며느리들이면 평생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고 하던데 그게 잘된 일인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시누이에게 고마움을 전하던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했는데요. 결국 시어머님이 바라던 며느리를 찾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면서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누이가 제 편이 되어주었는데 그날도 제게 많이 미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아주버님 결혼하신다고 하던데 들었어? 들었어. 그렇잖아도 형이 나한테 연락을 했더라고. 상견 옛날 참석할 수 있냐고 묻길래 괜히 분위기 망칠 수도 있으니까 참석 안 하겠다고 했어. 그 말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조용히 입을 뗐어요. 자기만이라도 가야 하지 않을까? 됐어. 좋은 날인데 괜히 망치고 싶지 않아. 우리는 그냥 결혼식 날 참석해서 멀리서만 지켜보다 오자. 형이 사진은 찍어달라고 하니까 그 약속만 지키면 될 것 같아. 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우리 부부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겁고 답답했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식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역시나 기분이 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시어머님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비아냥거리는 듯한 미소를 짓고 계셨거든요. 그 표정이 어찌나 거슬리던지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입꼬리를 쭉 올린 채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님의 눈빛 속에는 마치 승리라도 한 듯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속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였으니까요.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님은 내내 승리의 미소를 지은 채 저를 있는 대로 노려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때쯤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시어머님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출산을 했고 시아버님과 시누이가 아들을 보러 자주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아들 옷에다 유아용품을 하나람 들고 오시는 모습을 보며 고마움이 가득했기에 저 또한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주버님 결혼식이 끝나고 딱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이 조금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시어머님이었어요. 아버지한테는 니들 번호 알려줬으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설마 아버지가 번호 알려주신 거예요? 당연히 아니지. 내가 아버지 휴대폰 뒤져서 번호 알아냈지. 정우야, 엄마 요즘 너무너무 힘들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그 당당하던 시어머님이 오열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시어머님이 그렇게 자랑하던 형님이 문제였습니다. 한동안 형님 뒷담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거든요. 결국 제가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아가씨, 방금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형님 욕을 하시던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엄마가 언니 전화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아니요. 아버님 휴대폰 뒤져서 그이 전화번호 알아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즘 엄마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거든요. 네? 절체절명의 위기란요? 작은 언니한테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큰언니가 엄마랑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어머님이랑 똑같은 성격이면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시누이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딱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엄마가 작은 언니한테 막말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큰언니가 엄마한테 막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속에 담아두는 스타일이 아니라나 뭐래나. 암튼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속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인 게 엄마랑 아주 똑같은 거 있죠.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전에 엄마가 작은 언니한테 했던 걸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시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시어머님보다 더 독하고 악랄한 며느리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형님을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네요. 우리 며느리가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잖아. 거기다 법조인 집안이라 아주 어마어마하다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늘어놓으셨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형님이 요구하는 스케일이 남달랐다고 했으니까요. 신혼집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신혼집은 땡땡동 신축 아파트로 할 생각이고 제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제 명의로 할 생각입니다. 그 안에 혼수는 시댁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체면이 있으니까 최고급을 해주셔야 해요. 제가 대충 금액을 뽑아왔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형님이 혼수의 브랜드까지 정한 리스트를 보여줬다는데 금액을 보다가 시어머님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네요. 지금 혼수로 몇 억을 해오란 얘기니? 우리 집에서는 아파트를 해주셨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설마 그 정도도 안 하실 생각이셨던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님의 얼굴이
아주 볼만했다는데요. 더 이상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울그락불그락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형님은 뭐든지 당당하게 요구했다네요. 눈치 보는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스쳤습니다. 신우의 말에 의하면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형님이 뭔가를 내밀며 환하게 웃었답니다. 어머님, 신혼여행 가서 사온 선물이에요. 이게 뭐니? 이거 명품백이에요. 비싼 거니까 잘 들고 다니세요. 형님이 당당하게 말을 했다네요. 그 말을 듣다가 신우이에게 물었습니다. 명품백을 선물한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도 마요.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다니까요. 큰언니가 돌아간 뒤에 엄마가 저한테 명품백을 보여주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다니요? 그 바느질 상태도 그렇고 뭔가 허접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역시나 짝퉁이더라고요. 네? 짝퉁이요? 놀라서 외치고 말았는데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어머님께 짝퉁 선물을 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놀란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신우이가 더욱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백이 짝퉁이라는 것보다 더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놀랄만한 일이라니요? 그게 엄마가 화나서 큰언니한테 따져 물었더니 큰언니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뭐라고 했는데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이 가경이었기에 제가 침을 꿀꺽 삼켰는데요. 신우이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따져 물었더니 큰언니가 하는 말이 어머!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은 절대 못 알아차리실 것 같았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우리 엄마 정도 돼야 진품인지 짝퉁인지 알아볼 텐데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감탄까지 하는 거 있죠. 그 말 듣고 엄마가 몇 날 며칠을 울었잖아요.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집에 올 때마다 말을 그냥 막 거침없이 한다니까요. 오죽하면 아빠가 하는 말이 그동안 엄마가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아서 그대로 돌려받는 것 같다는 말까지 했어요. 근데 최근에 더 큰일이 일어난 거 있죠? 신우이가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요. 형님이 새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나이가 있다며 시험관을 했다는데 새 쌍둥이를 가졌고 시어머님이 한동안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데요. 그 자랑은 잠깐뿐이었고 형님이 시어머님을 붙들고 말했답니다. 저는 애들 때문에 회사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결혼 전에 어머님 애들 봐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래도 나 혼자 새 쌍둥이를 어떻게 보니?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우리 집에서는 10억이 넘는 집도 해주셨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되시면 몸으로라도 때우셔야지 별 수 있겠어요? 거기다 앞으로 새 쌍둥이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은 매달 생활비도 보태주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모님한테 육아까지 부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셔야 해서 돈으로 때우겠다고 하시니까 어머님이 돌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매달 몇백만 원씩 돈 보태주실 능력 안 되시잖아요. 형님은 뭐든지 거침이 없었고 직설적으로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은 새 쌍둥이를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홀로 새 쌍둥이를 돌보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에 결국에는 이모님까지 불러 함께 육아를 하게 되었지만 새 쌍둥이를 돌보는 일이 어디 보통 힘든 일이던가요. 결국 이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게 아니겠어요. 번호가 낯설어 받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 잘 지내니? 네가 내 전화번호 차단해서 내가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전화했어. 아, 네. 제가 어색한 목소리로 응대했는데요. 시어머님이 한숨을 푹 내쉬며 푸념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내가 말이다. 사는 게 아니다. 새 쌍둥이 보는 게 어디 보통 일이겠니? 거기다 하필 셋 다 아들일 게 뭐라니. 요즘 삭신이 쑤셔서 죽겠구나.
아, 네. 많이 힘드시겠네요. 제가 대충 맞장구를 치며 듣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시어머님이 기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인데 너는 유치원 선생 경력도 있잖니? 아무래도 애들을 잘 볼 것 같아서 전화했어. 큰애가 하는 말이 유치원 선생은 한 반에 애를 10명씩도 돌본다며. 그럼 새 쌍둥이 정도는 그냥 껌이지 않겠니? 큰애한테 들으니까 유치원 선생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데 내가 그 시세보다 10만 원 더 얹어줄 테니까 네가 새 쌍둥이로 좀 봐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한 웃음이 절로 새어나왔지만 꾹 참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이가요. 절대로 어머님이랑 전화 통화도 하지 말고 엮이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이혼이라고 어찌나 윽박을 지르던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네요. 정 급하시면 그이한테 직접 연락해 보시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정우한테 연락해 보마. 그렇게 황급히 전화를 끊었는데요. 역시나 예상대로 그날 퇴근 후 남편이 바로 시댁으로 달려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네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님은 2번 다시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시누이가 집에 찾아와서는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국 엄마랑 큰언니랑 대판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요? 또 무슨 일인데요? 제가 묻자 시누이가 21번 고르고는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새쌍둥이 못 본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랬더니 큰언니가 이혼하겠다고 하더라니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어요. 이혼이요? 네. 그 소리에 엄마도 당황했는지 결국 이혼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엄마 돈으로 베이비시터를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베이비시터를 어머님이 직접 알아보신다고요? 도무지 믿기지 않아 되물었더니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네, 큰언니가 그 돈을 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요즘 들어 엄마가 하는 말이 괜히 조건 좋은 며느리들이어서 개망했다고 대성통곡을 한다니까요. 시누이의 말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시누이가 덧붙였어요. 근데요, 엄마랑 큰언니가 대화하는 거 옆에서 듣고 있으면 진짜 둘이 똑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투며 태도며 완전 판박이라니까요. 가끔은 제가 엄마 딸이 아니라 큰언니가 엄마 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시누이가 절레절레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시어머님과 형님이 마치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닮았다는 말에 기가 막히기도 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